예, 공경위원장님, 오늘 제가 좀 다른 주제도 많은데 해운사 운임 담합건에 대해서 여러 번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 주제는 비공개리에 로비하거나 아니면은 서로 여러 가지 자료 제공 방식이 아니라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다양한 토론을 하고 그 속에서 사회적 방향을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한 그 다양한 판단의 근거들, 과정들을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좀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까 민영배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하나 있습니다. 전원회의를 보통 하게 되면은 심사보고서 작성한 이후에 통상 2016년도에 한 87일, 2020년도에는 한 145일 정도 보통 걸리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보통 작년이 이제 코로나 특수 상황이라서 한 2주 좀 쉬었기 때문에 통상 4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심사보고서 나온 뒤로 전원회의 할 때까지. 그런데 한국 동남아 노선 운임 담합건에 가서 5월달 심사보고서 나왔는데 5개월 지났어요. 왜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심사보고서가 나오면은 피시민들에게 방어권을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갖다 받습니다. 이 의견서 받는 기간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한 해운 담합의 경우에는 12개의 국내 선사와 11개의 해외 선사가 들어갑니다. 이 12개, 11개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의견서 내용도 많고, 그리고 사실은 이쪽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법리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 그리고 피시민들 본인들이 의견서를 작성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10월 달에 없습니다. 할 겁니까? 아니면 올해 안 하고 미루실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의견서는 아주 최근에 받았기 때문에 그 의견서 내용이 제가 듣기에 한 7,000페이지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리뷰를 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이유로 미루실 겁니까? 아니면은 이게 경쟁 당국의 입장에서 원칙대로 가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7,000페이지에 대한 법리와 증거와 그분들의 논의를 갖다가 저희들이 실제로는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제 지난 9월 28일 농해수위 법안소위의 세운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대로 하면 법 개정 이전까지에 대해서 소급하는, 적용 범위를 소급하는 그런 내용이, 위원회 그 당시 대안으로 나와서 통과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심사 중인 해운운임 담합건, 공정거래법상의 해운운임 불법행위 담합건에 대해서 과징금부과 못하는 거죠? 예, 불행하게도 저희가 조사를 마치고 그리고 심의를 앞두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 법 통과될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별개죠. 예, 그 다음에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판결에서 10월 1일자 곽정수 기자가 이 법안에 대해서 해운사 담합 면제부법이라는 말을 쓰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분이 계속 재벌들, 대기업들 공정경책 제대로 하느냐 이걸 지켜보는 전문 기자인데 참 그런 말 자체가 참 씁쓸합니다. 그걸 보면. 제가 이제 또 하나 더 여쭤보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공정위가 보통 지금 이게 특수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해운, 보험, 항공 있는데 저희가 보니까 과거에 해운 분야에서도 담합 제재한 사례가 있다고 97년도에 이 사례 아십니까? 공동 배선 협의회를 통해서 이게 이런 행위를 했는데 이런 행위 자체가 차별적 경쟁 제한 행위, 차별적 취업 강행위, 그 당시에는 시정 조치만 요구를 했는데 그거 끝났어요. 그 당시에 어떤 다른 입법 조치 이걸 무마시키는 시도는 없었던 것 같은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항공 분야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이런 지적들과 실제 과징금부가 사례가 있어요. 그 당시에 항공업계에서 이렇게 소급 입법에서 무마시키는 시도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보험 분야도 특수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부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무마시키려고 소급 입법 시도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예. 이런 사례들이 쭉 있는데 대법원에서 일관되게 보고 있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OECD가 전기선 경쟁정책 하면서 쭉 독특한 문구가 있어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이른바 이 항공산업이
해운산업 비교하면서 해운산업이 한국 산업보다 더 특수하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 이런 식의 그 OECD 보고서가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시각에 대해서. 예, 제가 알기로도 산업별 특성을 반영을 해서 그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게 몇 개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절차상, 내용상 절차는 지켜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상, 절차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담합을 허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 폐해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없애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 선사들의 담합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 해운법에서 허용하는 그러한 합법적인 담합이 아니라 그 허용 범위를 넘어섰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심의를 받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예,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수 의원 질의 주십시오. 예, 저도 무역협회 부회장님, 예, 질문하겠습니다. 예, 무관수입니다. 화면 9번부터 좀 보여주시죠. 화면 9번. 예, 무역협회 부회장님. 예. 이제 해운법 개정안 때문에 이제 질의합니다. 이 보고서는 2017년도 보고서입니다. 그 운임 공표제 시행에 따른 수출 물류 환경 변화 보고서 아시죠? 예. 예, 그 내용에 따르면은 그 당시에 2017년도에 해운 운임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 지적하는 거 이거 여기서 무역협회 자료 있는 거 맞죠? 맞습니다. 예, 다음 그 10페이지 10번. 예. 이것은 한국 목재 합판 유통협회 소식지입니다. 그 소식지를 2018년 9월 5일자인데 여기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노란색 부분에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8월 8일 날 무역협회에다가 이거 부당요금 징수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좀 철회를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이 사실 아십니까? 그건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8월 29일 날 공정거래위원회에 처음으로 이 사건을 신고를 한 거예요. 예, 그 다음 6번 이게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이 자료는 해수부가 저희 의원실 가서 설명한 자료입니다. 그 중에 한 페이지를 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선사들을 대표해서 동남아 전기선 협의회에서 화주단자 사전 협의하고 그 다음에 해상수산부에 신고해야 되는 게 적법한 절차인데 근데 화주협의회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받았는데 실제 화주협의회와 이 해운사와 실질적 협의는 부족하였음. 이 말이 해양수산부 관계자가 저희 의원실에 와서 준 보고서 속에 나오는 그 실태입니다. 즉, 가격 운임 담합에 대해서 운송사들과 화주들을 대표하는 무역협회가 실제 협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 무역협회가 그 해운법상의 화주의 역할을 하는 화주협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그 해운법상의 공동행위에 대해서 해양수산부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질적인 어떤 협의가 부족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기사 하나씩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한국경제 보도인데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해운사들이 화주들 배제하고 운임을 올리기로 합의했다. 개별 회사 차원에서 운임 인상을 각 화재에 통보했다. 한꺼번에 하면 공동행위로 보이니까 공동행위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는 화재에 대해서는 선적 거부로 대응했다. 일부 해운사가 상호 협의한 것보다 낮은 운임을 적용하자 내부에서 벌금을 부과하게 됐다. 원래 해운법상은 이게 탈퇴의 자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벌금 부과 문제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저기 지금 나와 있는 보도 내용만 보면은 그게 정당한
적법한 공동행위로 인정받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그러겠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오늘자 한겨레 보도입니다. 이게 좀 뭐 각종 이제 조사한 내용들이 이리저리 취재가 나오니까 나오는 건데 이 건에 대해서 해운협회가 신고서를 대신 작성했다는 겁니다. 본래는 이제 이 해운협회가 아니라 이 운송사들이 직접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그 내용도 부실하거나 사실과 달랐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운사들과 그 다음에 화주들 내지는 소비자들과의 소통의 통로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가격이 결국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것은 해운사들이 운임을 공동행위를 부득이하게 결정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결정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그 반대편에 있는 화주들 또는 그 실질적인 소비자들까지도 대변하는 무역협회가 이에 대해서 실제 대응을 하거나 협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무역협회가 어떤 입장을 표명할 때 실제 뒤에 대변하고 있는 화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20몇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 소비자는 그 물건을 20몇만의 화주로부터 물건을 쓰는 모든 사람들이 소비자인 거고. 근데 그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무역회는 뭘 하십니까? 의원님 지적은 무역협회가 그런 화주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조금 부족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조건적으로 현재 현행법을 준수해서 나오는 그런 절차를 제대로 준수했느냐, 준수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데 일단 현행법상에 나온 그 공동행위에 대한 형식적 요건은 저희는 갖추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그게 법에 인정하는 정당한 공동행위의 요건의 문제는 실질적인 문제고 형식적인 요건은 일단 협의하는 형식을 취해왔기 때문에 뭐 그런 요건을 갖추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진정한 화주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반성할 점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실제 협의를 제대로 안 됐다라고 해서 아까 해수부 보고서에도 그렇게 입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이게 지금 증인으로서 지금 답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공동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화주와 협의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협의의 과정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문제가 된 그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공동행위의 적법성은 따로 따져봐야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저희가 문제 삼고 있는 이 공동행위는 사실은 외견상 일부 적법한 것처럼 보이는 거가 아니라 절차적인 절차상이나 아니면 내용상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에 일부는 적법한 부분에 있을 거고, 그리고 저희는 적법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의 공동행위를 문제 삼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이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무역협회가 2021년 농해수위에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역협회에 저희가 컨택을 했을 때는 이미 의견서가 제출된 상황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인 참고인을 신청하지 않으신 위원님들 중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ing원 의원님. 예, 계속해서 해운법 개정안 문제점 운영 당학권 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는 절차적인 걸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공동행위가 해운법상 현재 사전 협의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그리고 해수부에 제대로 신고가 됐는지, 이 지점에 대해서 그 절차적 요건을 준수 못했다면, 이 현행법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그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에 해당한다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실제 불법적인 공동 그런 맥락에서 일단 심사보고서 나왔다는 거고요. 아, 일단 그건 이제 심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 다음으로 보면은 현재 이야기하는 것 중에 운임 담합의 피해자가 누군가 이 지점은 이야기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제 그 선사들은 어떠한 이익과 손해가 있었느냐 이 점은 좀 이야기가 좀 안 된 것 같아서 실제 운임 담합의 피해자라고 하는 경우에는 결국 아까 그 무역협회 부회장님 말씀하시듯이 대략 한 20여 명의 그저 화주들이 있는 거고 근데 그걸 제대로 이제 무역협회가 반영했냐에 대해서는 그건 명확한 이야기를 책임있게 못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 그 20여만 화주를 통해서 물건을 샀던 구매 또 소비자들도 실제 피해자인 거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화면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 단기 순이익 관련된 건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나와 있는 11개 기업, 한국 기업 중에서 그 중에 지난 2003년부터 2018년까지 해당 기간에 순이익만 표출을 한 건데 이걸 쭉 보니까 11개 기업 중에 그 9개 기업이 계속 흑자가 났습니다. 특히 이 중에 흑자 난 기업들의 금액만 모으면 약 1조 6천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HMM 같은 경우 독특해서 계속 이 적자가 있는데 이건 좀 독특한 사정이 좀 있는 것 같고요. M&A 건조조정에 특수한 영향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쭉 수익을 누려왔던 기업들에 있어서 이 이후에 어떤 과징금이 부과되면 산업이 붕괴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적절한가요? 저희들이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과징금은 이 당시에 얻었던 수익 그리고 이 기업들의 과징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산업구조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부과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부 뭐 선사에게는 당연히 부담이 되겠지만은 많은 선사의 경우에는 이게 도산의 위험이 있다 뭐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해운 그러니까 운임이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부담 능력에는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까 않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해운 운임 증가에 따른 화주의 불만과 민원이 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해수부 장관이 오전에 저 정축대점에서 또 세종청사에서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여러 가지 법에 대한 또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식의 그 부처 간에 이런 발언을 하는 게 맞나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다른 부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공정거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25만의 화주 문제와 소비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의해서 이분들은 그러니까 법에서 허용하는 정당한 공동행위가 아니라 법의 범위를 넘어선 그러니까 그런 불법적인 공동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공정한 법 집행을 하는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하고 있는 일을. 그럼 윤관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